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최근에 저한테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 보게 되었네요. 저는 20대 대학생 시절에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서 별종이라 불릴 정도로 공부도 못했고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항상 저희를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철부지로만 생각을 하셨어요. 너희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 아무리 너희들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살아라. 엄마, 아빠가 항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는 니들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 알았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다른 애들보다 너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 아니니 소희도 봐봐라. 대학도 졸업 못하고 지금 아이 키우고 있고 유준이 너는 지금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있잖니. 너희 지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부모도 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올해까지만 도와줄 거다. 내년부터는 분가할 생각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집도 구하라는 건데 엄마나 아빠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제 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갈게. 근데 지금 어떻게 분가해? 돈도 없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준비하라고. 우리가 내일 당장 나가라고 했냐. 너희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낳을 때 걱정하면 우리가 봐준다고 애초에 말했잖아. 네가 좀 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지금 나가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들었겠니. 지금부터 준비해. 미리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부모고 앞으로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돼. 솔직히 계획 없이 아이 임신하고 나서 무작정 결혼하겠다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감했다. 이미 우리 찾아왔을 때에는 아이도 다 큰 상태였고 그러니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정말 너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살 길 빨리 찾아서 알아서 살아. 어머니, 아버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도 요즘 피부관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자리 잡으면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까지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게 잘 준비할게요. 그 전까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 악물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너희는 대학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어린아이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막막하다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그러게 남들 다 공부할 때 연애하더니만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이랑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여기서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나가. 솔직히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건 양심에 안 걸려요? 형수, 안 그래요? 형수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 갈 곳도 없어서 그러는 거 나도 알겠는데 이건 좀 그렇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시댁에서 생활을 했고 얼마 못 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살림 또한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거의 시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있었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태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달래주었어요. 난 솔직히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렇게 냉정하게 내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이 부족한 편도 아니잖아. 지원도 해줄 만한데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잠만 자게 해주는 거잖아. 조금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난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다고 동생이랑 차별받았어. 그래서 나는 애정도 고팠는데 지금도 애정을 안 주잖아. 유준아, 맞아.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잘한 건 없잖아. 솔직히 우린 남들 공부하고 미래 준비할 때 우리는 애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았잖아. 더군다나 경제력도 없어서 시부모님 댁에 빌붙어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철없고 계획 없이 보이실 수도 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인정해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너무한 것 같아. 난 부모님이 저러는 거 어릴 적부터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너한테까지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니 동생은 더 날뛰고 나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화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네. 우리 시부모님 말대로 이제는 부모야. 우리한테는 아이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얼른 나가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자. 우리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도 계획 없이 철없이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나면서 시부모님은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독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냉정한 태도에 저와 남편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시부모님이 받아주시길 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먼저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바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독여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셨는데 남편이 먼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만 지원을 해달라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이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공부에 흥미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대학 역시 겨우겨우 왔었던 상황이라 시부모님은 남편의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 덕에 남편 졸업까지는 시댁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전부터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공부할 때는 저도 곁에서 도와주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금방 해이해질 것 같았던 남편도 어느새 마음을 잡아 졸업을 했을 때는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받게 되었고 취업도 좋은 곳으로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삐끗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 덕에 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자 그때 처음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 20살 어린 나이에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앞으로 갈 길은 구만리인데 깜깜하게만 보였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구나. 솔직히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나중에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단다. 널 만나고 너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얘가 달라지게 된 거야.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건지 정말 달라진 모습이 보기 좋구나.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이렇게나 열심히 했었나 싶을 정도로 했고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자식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남편은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며느리 네가 많이 노력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던다. 아들이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곁에서 네가 잘 잡아준 것도 알고 있어. 솔직히 말이야. 우리 나이 땐 아들이 가장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희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놀랐어. 그런데 네가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고 애쓰는 걸 보니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싶더라고. 너희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거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단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손 내밀어 주지 못해 미안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님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욕심으로 불편하셨을 어머님, 아버님께 오히려 죄송스러웠어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너에게 상처를 줬던 거 정말 미안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구나. 우리 아들 나도 제대로 잡아줄 수 없었는데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남편과 저는 함께 노력을 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변했어요. 그런 모습에 시부모님은 감동하셨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못했지만 사고도 많이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변한 아들을 보곤 시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서 저희는 분가를 준비했고 조그맣게 집을 구해 나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자, 이거 계약서야. 아들한테는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 이 서프라이즈 선물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라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껏 꽁꽁 숨겼네. 너희 집으로 분가하면 된단다. 네가 일하는 샵 가까운 곳으로 집 알아보고 계약했어. 일하러 가기도 편할 거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도 편할 거야. 이건 소희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는 선물이야. 아니, 어머니,
이렇게 큰 선물을. 아니요,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저희 스스로 분가하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요. 혹시나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힘으로 열심히 집 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며느리야, 얼른 받아라. 이거 이미 집 마련한 거야. 너희가 안 들어가면 그 집 그냥 빈집이 되는 거라고.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 잘 받아주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랑 함께 사느라 고생했다. 너희는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엄마 일도 잘 도와주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우리 소이였지. 이제 너희 보내고 나면 쓸쓸해서 어쩌니.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부모님 사랑이구나 알게 되었고요. 항상 어머니, 아버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분가를 할 때쯤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다르게 공부도 정말 잘했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었죠. 시댁에서 살 당시에는 바빠서 얼굴을 거의 못 봤는데 가끔 볼 때면 나와 남편을 같이 무시하곤 했어요. 분가를 하고 나서는 더욱 볼 일이 없겠다 싶었지만 가족끼리 시간 맞춰 식사를 하는 자리에 꼭 나타나서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저희를 꼭 닮았다면서 아이까지 무시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성이 벌써 이렇게나 컸구나.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쑥쑥 크니. 나도 키운 사람이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동안 소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혼자서 아등바등 살림 말이야. 아이고, 우리 힘들었겠지. 요즘은 일이 어때? 할만하니? 이번에 샵 오픈하고 나서 더 바빠진 거 아니야? 네, 요즘 입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전보다 고객들도 많아지고 상담 문의도 많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 다니니까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번 주에 쉬는 날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네요. 어머님, 저번에 같이 가자고 했던 카페에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면 되지. 너희들 잘 살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하고 좋아. 우리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 너희 시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일 정리도 할 거라서 우리도 시골 가서 살 집 알아보고 있거든. 벌써 남편 은퇴할 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시간 빠르다. 그렇지.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네. 아니, 근데 형수, 우리 조카 민성이는 한글은 다 떼고 학교 갔어요? 요즘은 영어까지 다 우선 학교 간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간판도 제대로 못 읽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아유, 이것도 유전자 때문인가. 형 닮아가지고 그런지 애가 뭐든 늦네. 형수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가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 한글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글은 안 그래도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성이가 한글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씩 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글은 관심이 없지만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벌써 더하기도 알아요. 그거 보면 머리가 저희 닮은 것 같진 않은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는다고 하니 열심히 공부시켜 보려고요. 뭐, 하긴 형도 성인 되고 다 커서 공부 시작하긴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형도 학생 때까지는 내내 사고만 쳤잖아.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서 살고 말 다 했지 뭐. 형수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담기도 하니까. 너는 정말 형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면서 말 안 할래. 이게 정말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성이 엄마 정말 미안하다.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평소에도 까칠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시동생의 횡포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저희 얘기하던 횡포가 먹히지 않자 조카에게까지 무시하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이 그때마다 대신 사과를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면서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오는 듯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더라고요. 신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혼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어요. 여자친구조차 소개를 해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고약해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랜 시간 공들여온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더라고요. 며느리야, 시동생이 매번 까칠하게 대해서 기분 나빴지. 너무 미안하다. 우리 항상 말을 하는데도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통말이 통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말한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서 혼 좀 냈어. 다음에 또 그러거든. 내가 단단히 애기할게.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미안하실 일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일 있긴 한가 봐요. 얼굴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말이야. 글쎄 걔가 만나고 있는 애가 있었나 보더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던 거지. 근데 걔랑 잘 안 돼가고 있는 모양이야. 언뜻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같은 의사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너희 보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버릇없게 군 건 다 혼냈어. 아, 그렇구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련님 여자친구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이 말한 그 여자인가. 도련님이 예전부터 엄청 구애하고 있다고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여자인 것 같네요. 오래 만났다가 저번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만나는가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난리 피우면서 연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어쨌거나 난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까지 만나는 아이면 그래도 대단한 아이인 것 같은데 괜찮겠지. 시동생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내내 시동생을 휘어잡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와 다투거나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날이면 시동생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던 것이었죠. 아슬아슬하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동서를 본 날 저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를 무척이나 견제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자신에 비해서 스펙이며
모두 떨어지는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서는 대학 졸업도 하지 않은 저를 보고 무시를 했습니다. 형님, 피부관리샵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대접받길 원할 텐데, 그러면 형님이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차라리 다시 대학을 가는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관리받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관리자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놀라지 않나? 난 그렇다고 하면 좀 놀라서 가기 꺼려질 것 같은데. 재수 씨, 그래도 우리 아내만큼 손끝 야무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입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는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한번 오시고선 정기 결제하는 사람들도 요새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학벌 보고 놀라긴 하는데 받아보고선 우리 샵만 한 곳 없다면서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내한테 원장님이라고 대접해주지 무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교양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거 사람 이미지라는 게 학벌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막 눈에 띌 같은 게 딱 떠오르잖아요. 아, 어쨌든 잘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샵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샵 같은 거 오픈할 때 지역 잘 잡아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오는 손님들 급도 달라지는 거 알죠? 아참. 그리고 이번에 청담동에 어린이 치과 오픈할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아버님 병원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청담동에 내게 됐어요. 오픈식 할 거니까 한번 같이 오세요. 우리 형수는 돈 아까워서 거기까지 못 갈 걸. 형수네 샵은 그냥 동네 조그만 곳이라 우리랑은 다르지. 뭐 서민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그냥 동네 싼 치과에서 하지. 우리처럼 프리미엄 붙은 곳 못 오지. 어차피 못 올 거 그날 한번 구경 오세요. 오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인테리어가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형수나 형형편에 그런 거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저를 두고 경계를 하던 동서는 제 상황이나 직업 등을 살펴보고는 이내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청담에 치과를 오픈하게 되면서 동서의 어깨는 한껏 치솟았죠. 동네에서 작은 피부관리 샵을 운영했던 저보다 더 좋은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치과를 오픈하게 된 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두유 상자를 들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동서 축하해. 어린이 치과 오픈한다니 대단하다. 역시 동서 능력 있어. 이거 동서랑 직원들 마시라고 사왔어. 내가 다른 거 사올까 하다가 일단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마시라고 사와 봤어. 와, 정말 고급스럽다. 역시 이쪽은 다들 고급스럽게 해놓았다고 하던데.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형님, 이게 뭐예요? 아, 형님, 요즘은 여기 오는 애들도 이딴 거 안 먹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급이 거기 동네랑은 다른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급이 있지. 어디서 두유나 먹고 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랑 의논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걸 어떻게 하나. 아, 여기서는 이거 안 마시나. 내가 몰랐어. 그래도 이거 마셔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 그냥 과즙 음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사왔어. 동서, 오픈하느라 정신없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래도 동서치과 오픈했는데 내가 다른 선물도 준비해 볼게. 아이고, 형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 와봤어야 알지.
여보, 미안, 미안. 내가 형수한테 말이라도 해줄걸. 그래도 형수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형수 봐서 화초에나 뿌려 먹어야지 뭐. 형수, 이제 다 둘러봤으면 들어가세요. 오늘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시동생은 제가 들고 있던 두유 상자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고자 상자를 열었어요. 그때 두유 상자 안을 본 시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상자를 던졌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보고 있었죠. 그동안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빛을 보는 것인가 싶은 생각에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때요? 조금 놀랍죠? 사실 이걸 언제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것도 도련님이나 동서나 다 똑같은 반응 보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달라질 거 하나 없네요. 혹시나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 쉽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서류 자세히 봤어요? 제가 오늘 딱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뭐야? 형수, 이게 뭐예요? 이 돈들은 뭐고 이 종이는 뭐예요? 아니, 여기 건물주가 왜 형수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건물인데 왜 형수가 여기 건물주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이거 형수가 준비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사람 성의를 무시하다니.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나 여기 건물주야.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당신네들 나가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상황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겠으니 알아서 해.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 건물이에요. 형님 무슨 여기에 건물주라는 건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린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형님 하는 걸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우리 남편, 우리 아이까지 싹 다 무시하지 않았어? 급을 나눠가면서 무시했던 건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뭘 잘못했냐고 묻는 거야? 사람이면 양심이 있지. 너는 그냥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지금까지 사람 무시한 대가 치르게 해줄 테니까. 처음 동서가 결혼을 하게 될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의사의 며느리를 위해서 치과를 오픈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 짓고 있는 건물 한 층을 치과로 오픈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의 시동생 내외의 행동을 보고선 결국 저를 불러 건물의 명의를 저에게 증여해 주셨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여 거절하였지만 모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면서 다만 순서가 저였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식구인 동서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서 똑같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치과 개업식 날에도 제 바로 뒤에 쫓아오셨다가 두유를 무시하는 장면까지 목격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형수한테 증여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사람 성의를 무시해.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다. 못된 것들. 너희는 인성이 썩었어. 당장 여기서 나갈 준비나 해. 어머님,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니, 형님이 여기 건물주라니. 그리고 어머님 여기 제 병원이에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쫓겨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요. 그냥 두유 안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 형님 성에 무시한 적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너 내가 말했지. 어떻게 하는지 본다고. 내가 이 병원 내 명의로 해줄 거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라고 했더니만 이따위로 대해? 둘째,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너를 키워서 아무리 그래도 내 형과 형수님을 그렇게 무시를 하냐? 너는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알았냐? 그리고 우리 아들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형이나 형수나 사고만 치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잘해줘. 열심히 공부한 건 난데 왜 형이랑 형수한테 잘해주냐고. 이 철없는 자식아, 우리가 언제 형이랑 형수만 잘해줬다고 그러냐. 너도 똑같이 해줬어. 아니, 오히려 내 형이랑 형수가 차별받았지. 얘네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 냉정하게 대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집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빨리 독립해서 나가라고 했던 게 우리들이야. 그런데 얘네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지금 결과를 만들었어. 근데 너는 뭐냐? 과외시켜 달라고 해서 온갖 과외시켜줬지. 재수한다고 해서 뒷바라지에 의대 진학하고 나서도 이게 여자친구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그렇게 사준다면서 마구잡이로 카드 쓰고 그러면서 내 가족인 형이랑 형수, 조카까지 무시하고 네가 의사가 된 것 말고 뭘 했다는 거야. 난 그런 아들 기른 적 없다. 앞으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뉘우치면 찾아와. 기묘하게도 시부모님은 사실 저희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서를 부른 뒤 여러 번의 기회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경고도 많이 했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뒤로 몰래 저희를 무시하고 시부모님 앞에서만 사이가 좋은 척 연기를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어린이 치과 원장 자리는 날아가게 되었고 다른 부원장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거의 쫓겨나듯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시아버지의 병원이었던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좌천됐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시동생 부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시부모님 모두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도 시동생 부부가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뒤로 매일매일 시부모님 댁 앞에서 빌고 있다고 하네요.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과 동서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거짓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시동생과 동서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날이 올까 싶습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한테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